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2월 22일 다시 급등 후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 방산, 원자력, 흔히 줄여서 조방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대장주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의 흐름에서 반등하는 흐름이라면 원자력은 계속해서 신고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차트에서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선 관련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분명 조선 관련주 중에서도 요 종목도 분명히 대장주가 아닌가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 이렇게 나름 분류했다는 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관련주 중에 가장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하나오션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요 15만원대 저항 라인이 굉장히 강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 돌파 시도를 했다가 밀린 부분, 돌파 시도를 했다가 밀린 부분이 최근까지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조선 관련주들이 조금 힘을 잃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지지 포인트 라인 때는 요 12만 5천원 정도의 요 지금 수평 지지가 같이 물려있는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는 과대 낙폭으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요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고 지금 연휴가 끝나고 이틀 만에 이렇게 장대 양봉 두 번의 상승이 명확하게 나와줬었죠. 8%, 5% 상승하면서 약간 지겨웠던 구간 라인대를 한 번에 회복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반등할 때는, 그리고 다시 한번 전고점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리고 돌파까지도 다음 거래일에 이루어진다면 하나오션도 결국에는 조선 관련주들의 상승의 흐름과 함께 신고가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이전과 같이 강한 저항 라인대를 돌파했을 때 다음 레벨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죠. 계단식 상승, 다시 한번 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다음 거래일에도 있기 때문에 요거 15만원대 다음 거래일에 돌파한다면 신고가 매매 관점으로서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 또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했을 때 이런 수급 흐름들이 분명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런 수급의 힘으로써 저항 돌파 상승 한번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요런 것들 패스해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신고가 돌파의 흐름은, 그리고 코스피의 요런 신고가의 계속적인 상승의 흐름에서는 요런 지금 대장주의 역할에 있는, 대장 섹터에 있는 요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크게 탄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입니다. 마찬가지죠.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죠. 저항 구간 라인 때는 64만원대 이렇게 두 번의 저항을 느꼈던 부분이 있고, 추가 상승했을 때 이제는 64만원대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 요거는 아직까지 고점 라인대가 조금 남아있고, 그 전에 반등했을 때도 전고점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긴 횡보의 끝에서 다시 한번 이평선 라인대들 돌파하면서 최근에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면서 전고점 터치의 가능성, 다른 조선 관련주들과 함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장주의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전고점 라인 때 두 번 터치하고 지금 살짝 밀려있는 구간인데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마지막 거래일에 21선 살짝 넘겨주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나 신고가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화엔진입니다.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요거 조선 관련주 중에 그래도 가장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요것도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 볼 수 있겠죠. 하나오션과 함께. 그리고 지금 위치 신고가의 지금 흐름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물대 소화하면서 급등할 가능성 역시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조선 관련 중요 대장주들 5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요런 종목 위주로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는 제가 빨리 설명드렸던 거는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간단하게 또 조선 관련주들 볼만한 게 있다면 대한조선 제가 많이 설명드리고 있죠. 신규 상장주이고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저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주요 저항 라인 때 요 7만원대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열린 부분에 대한 상승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힘스도 최근 과대 낙폭으로 빠졌다가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장대 양봉 들어오면서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다음 거래일에 윗꼬리를 채워주는 상승을 보여줬을 때는 이제는 이 매물대 라인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성광밴드 이미 사실 신고가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뭐 조선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주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원자력의 탄력성으로 이미 신고가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태광도 항상 거의 유사하게 성광과 움직이고 있죠. 태광도 지금 신고가의 흐름 동일하게 가져가는 모습. 그리고 내가 조선 관련주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ETF도 분명 괜찮은 선택입니다. 소울조선 탑3 플러스라는 ETF고, 이 ETF도 다시 한번 거의 앞서 봤던 차트와 동일하게 신고가로 이렇게 올라가려는 흐름이 잡혀져 있죠. 과연 이 부분 가격대 라인 대략 4만원대 있는데 4만원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강한 저항 돌파했을 때 요런 흐름이 심상치 않다. 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요런 ETF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방산 관련주도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주 관련주와 같이 엮이면서 특히 스페이스X 요런 쪽에 같이 테마가 들어오면서 올라갔던 종목들도 많은데, 그런 종목은 오늘 우주 관련 쪽은 약간은 제외를 하고, 뭐 물론 이런 방산 관련주들 당연히 우주를 포함하고 있지만 흔히 생각하는 방산에 집중되어 있는 종목 위주로 가지고 왔으니까,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가지고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산 관련주들 제가 정리한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던 거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빠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구간이죠. 과거 역사적 고점 라인 때 110만원대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약간 고점에서 쌍봉의 형상을 그리면서 이제는 공포의 구간을 만드는 듯 했으나 요 110만원대 정확하게 전고점 라인 지지 받아내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매물대 소화를 하려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 그리고 돌파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지 대장주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당연히 올라가야만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장주가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섹터죠. 하나시스템 상한가도 거의 이렇게 저항 돌파를 할 시점에서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어줬던 종목이고, 그리고 거의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상한가 이후에 강한 눌림,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다음 거래에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봤던 조선과 방산을 가장 또 많이 포함하고 있는 요런 지금 계열사, 요런 지주사 하나도 눈여겨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박스권 라인대를 돌파한 시점에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신고가로 올라가려는 흐름이고, 요런 지지 포인트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어느덧 급등 이후 눌림 다시 한번 신고가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요게 또 최근에 정말 조정받지 않고 기간 조정 수준만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방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추가 상승 흐름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흐름 다음 거래일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다음은 현대로템, 이것도 방산 관련주 중 빠질 수 없는 대장주 역할이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요 고점에서의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상승 흐름에서 다시 한번 요 13만원대 라인대 돌파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요 13만원에서 죄송합니다. 23만원이죠. 죄송합니다. 23만원대에서 25만원대 이렇게 저항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구간 라인대 이번에야말로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
오랜 기간의 횡보 끝에 돌파 시도,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LIG 넥선 같은 경우에 방산 관련주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조정을 저는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조정을 받은 요 구간 안에서 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때 241선 지지 구간에서 아슬하게 버텨내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른 관련주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LIG 넥스원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방산 관련주 중에 대장주의 역할에 있는 종목들 쭉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신고가 돌파에 직전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내가 방산 관련주 또 어떤 걸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런 플러스 K방산이라는 ETF가 있거든요. 이것도 정확하게 지금 신고가에 걸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거래일에 돌파한다면 생각보다 다시 한번 강한 저항 라인 때 돌파한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모두 대부분 같이 움직인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자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원자력은 사실 앞서 설명드렸던 조선과 방산과는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강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래도 대장주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역시나 대장주 역할이고, 결국에는 97,000원대 강한 저항 라인 때 이제는 돌파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로 올라갈 수 있는 명확한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0만원대까지 돌파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올라가 줄 수 있는지 요거 대장주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전력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당연히 다시 한번 고점 라인대를 터치하고 역사적 고점까지 이런 부분 넘긴 상태였었는데,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과거의 역사적 고점 63,000원대가 강한 저항 라인이었습니다. 다음에 요 63,000원대 돌파된다면 다시 한번 한국전력도 신고가로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도 정말 꾸준한 상승과 함께 신고가의 흐름 계속해서 가파르게 거의 조정받지 않고 이어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거래일 또 2.9%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요 BHI 같은 경우도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많이 설명드리고 있고, 요것도 마지막 거래일 6.9% 상승하면서 정말 가파른 상승 흐름과 신고가의 흐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전 관련도 요런 조금 탄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요 횡보의 구간 넘어서는 순간부터 계속적인 상승의 흐름 만들어지고 있고, 마지막 거래일은 8% 상승, 여전히 신고가. 그리고 한전산업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 기울기가 정말 가파르게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중요 저항 라인 때 요 18,000원대 있었는데 18,000원대 그대로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와 거래량 압도적으로 들어와주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도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요런 가벼운 종목이죠. 요 상한가도 중간에 2번,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나오면서 꺾이지 않고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런 종목들 역시나 지금 매수하기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원자력 관련주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 줄 수 있는지는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이런 흐름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보성파워텍도 가벼운 종목으로서 상한가까지 마지막 거래일에 만들어줬네요. 중간에 이렇게 급등락을 거치는 모습이 있었지만 추세는 계속해서 상방을 향해서 올라가주는 모습.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도 내가 어떤 걸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드리고 있죠. 소외되지 않고 꾸준히 어떤 원자력 관련주들 개인 종목들이 올라갈 때마다 끌어주면서 지금 ETF가 그 균형 맞게 평균에 맞게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흐름에 맞게 지금 잘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ETF들의 선택도 나쁘지 않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꽤 빨리 설명을 드렸지만 차트 자체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코스피의 지금 상승 흐름에 조방원 분명 빠질 수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대장주의 흐름들 꼭 체크하시면서 신고가 매매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신 분들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이런 흐름이
단기간 나오지 않을까. 원자력 관련주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중소형주보다는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신고가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조선과 방사는 제가 계속 설명드렸듯이 신고가 라인 때 다시 한번 돌파 직전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다음 거래일 돌파되면 추가적인 가파른 상승, 다음 가격대로 레벨업 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주말에 또 이렇게 빠르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